임플란트 했는데 밥만 먹으면 거기에 낍니다. 고기 먹으면 끼고 나물 먹으면 끼고 치실을 써도 또 낍니다. 너무 답답해서 치과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어보고는 뼈에 아주 잘 심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만 합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죠. 안녕하세요. 군포 시민분들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아 건축가 서울그린치과 보철과 전문의 김광현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 못할 불편함, 음식물 끼임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환자분의 관리 문제가 아니라 설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임플란트 재치료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밥 먹을 때마다 미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서 공통된 원인이 발견되곤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음식물이 반복적으로 끼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오늘은 실제 재치료 환자 사례를 통해 그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바꿨는지 해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플란트 음식물 끼임 영상이 나간 이후 정말 똑같은 문제로 치과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환자분은 왼쪽 위 첫 번째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위치도 좋았고 깊이도 적절했고 환자 잇몸에 맞춘 커스텀 어버트먼트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수복된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상 뼈 고정도 훌륭했고 교합 높이와 뼈 사이 간격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솔직히 보철과 전문인 제가 봐도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보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기나 나물을 먹으면 여지없이 그 사이로 음식물이 파고들고 치실을 써도 시원하게 안 빠지고 잇몸은 계속 붓고 불편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음식물이 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밥 먹기가 두렵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여러 치과를 전전하셨다는데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잘 심어졌습니다. 자, 제가 PD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왜 자꾸 끼는 걸까요? 원래 임플란트가 좀 잘 끼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환자분이 양치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원래 임플란트가 그렇지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나 보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플란트가 구조상 자연치보다 음식물이 끼기 쉬운 환경인 건 맞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충분히 치과 의사가 세밀하게 봐주고 보철 디자인을 잘 만들면 이런 불편함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재료가 아니라 잇몸 속에서 올라오는 곡선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이머저스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머저스 프로파일이란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잇몸 속에서 치아가 올라오는 곡선입니다. 임플란트는 뼈 속에 가느다란 기둥이 심어져 있고 그 위에 우리가 보는 치아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그 얇은 기둥에서 붉은 치아가 만들어질 때 어떤 곡선으로 만들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자연 치아는 나무가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듯 밑에서 위로 이어지는 곡선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흘러나갈 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임플란트에서는 이 곡선이 조금만 과해지거나 꺾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볼록하면 잇몸을 압박해 아래쪽이 청소되지 않고 반대로 너무 오목하거나 급하게 좁아지면 그 부분이 작은 운동이가 되어 음식물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음식물이 끼는 문제는 곡선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도 그 곡선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했고 전체적인 형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보철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밀하게 살펴보니 잇몸 두께와 인접 치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 곡선이 아주 미세하게 아쉬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치아 사이 공간이 눈에 찌게 벌어진 정도는 아니었지만 보철물의 뒤쪽 부분의 곡선이 얇아서 잇몸과 보철물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미세한 곡선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보철과 전문의들은 이런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수정하는 것이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 치과에서는 환자분이 사용하시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철물 모양까지도 신경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최종 보철을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한 끝을 찾기 위해 먼저 임시치아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치료 원칙은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편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환자분께도 바로 최종 보철을 만들기보다 2주 정도 먼저 써보고 결정하자라고 제안드렸습니다. 임시치아는 단순히 기다리는 동안에 끼워두는 임시보철이 아닙니다. 저는 이 단계를 치료의 리허설이자 실제 생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의 잇몸 형태에 맞춰 이머저스 프로파일, 즉 곡선을 먼저 수정했고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사방 볼륨을 조절했습니다. 임시 치아를 착용하신 직후 환자분은 놀라셨습니다. 원장님,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음식물이 끼는 정도가 이전과 비교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문제의 핵심이 곡선에 있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볼 쪽으로 치조골이 좀 위축된 부위에 음식물이 약간 저류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었고, 뒤쪽 치아 간격이 임플란트 치아를 처음 넣었을 때보다 약간 느슨해진 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를 체크를 해보니 미세하게 약간 벌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최종 도차를 만들지 않고 2주간 더 사용하시도록 하고 그 생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치아를 2주 사용한 후에 구강 환경이 안정된 상태에서 뒤쪽 간격과 이 볼 쪽 저류 상태를 최종 보철에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완성된 보철물은 더 이상 추가 수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이전 음식물 낌 영상 이후 실제로 내원하신 환자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 과정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비슷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반복해서 오셨고, 그때마다 공통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임플란트는 심는 것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설계하고 검증해야 완성되는 치료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0.1mm의 곡선 차이가 매일의 식사를 바꾼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시치아로 먼저 확인하고 생활 속에서 검증한 뒤 최종 보철을 확정합니다. 만약 음식물 끼임이 아니라 이물감이 문제이거나 붓기와 출혈이 동반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플란트 문제 해결 전문가로서 임플란트 후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치아가 다르듯이 임플란트 후 느끼는 증상은 각각 다르고 원인도 다릅니다. 음식물이 계속 끼는 건 참을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를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란에 임플란트 불편함 자가 체크리스트를 남겨두었습니다. 본인이 한번 테스트해보시고 만약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더 이상 점검을 미루지 마세요. 초기 점검은 간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완성도는 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계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임플란트 문제를 해결할 치아 건축과 분포 서울그린치과 김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